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셔크입니다. 2026년 4월 2일자 코스피 시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차를 내고 분석을 일찍 준비하게 되면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라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황의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계단식 하락으로 가는 방향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장의 흐름을 분석해본 결과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서 학습 효과를 심어준 우려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의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세력이 어떤 시내를 그리고 있는지 데이터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 현대 달러 인덱스는 100.07포인트, 환율은 1515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의 노이즈가 완전 해소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강해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오늘 결국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현재 66,665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의 반등이 단순히 하락장 속 일시적 반등을 의미하는 데드캣 바운스였는지는 조금 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장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전일에는 강력한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 미국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급락이 진행되며 현재 나스닥은 23,633포인트, S&P 500은 6,530포인트 부근에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짓누르는 노이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상단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금과 은도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급락하며 금은 4,620달러, 은은 71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역시 코인과 마찬가지로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닐지 섣불리 판단할 자리는 아닙니다. 반면 WTI는 전이 하락 이후 재화회복하며 현재 91.6달러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눌림 먹고 재상승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꺾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보신 모든 차트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에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 있죠. 확실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거래량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절대 속단할 수 없는 계단식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장도 글로벌 증시 흐름과 같았습니다. 코스피는 시가 5,550포인트로 추세선 상단에서 시작했지만 급락을 맞으며 5,2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드디어 거래량 동반한 하락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일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내일도 거래량을 동반한 방향성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주 확정적인 추세가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지지선은 5,050선입니다. 이 5,050을 깰 것인지 아니면 재차 반등할 것인지에 따라 여기가 찐바닥인지 추락하락인지가 결정됩니다. 제 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재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4,800에서 4,600포인트 구간까지 하락을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해 4,600 이하로 떨어지는 과도한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강한 갭상승 이후 급락을 맞으면서 1,0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평균을 상회하는 거래량을 동반하며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과 방향성을 매우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의 수급 동향, 현물과 선물, 옵션까지 한마디로 참 대단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장중 하락을 주도하며 장난질을 친 범인은 분명 외국인이지만 종가에는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현물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뜯어보면 외국인은 장 시작부터 무려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포탄 던지다가 장막판에 기관과 물량을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는 약 1,400억 원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본인들이 강력한 매도 주체였음을 숨기려 한 것이죠. 선물 시장은 더 심했습니다. 최종 수치만 보면 외국인은 52억 양매수, 기관은 5,300억 매수, 개인 매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중 외국인은 명백히 5천억 원 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가 되며 시간의 거리를 통해 물량을 털어내고 포지션을 전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외국인은 방향성을 지닌 누적 물량을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장중에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시장에 페이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 움직임만 보고 섣불리 매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종가 이후의 데이터를 꼼꼼히 뜯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간의 장난질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 야간 선물 거래가 막혔을 때 시간으로 기관과 외인이 물량을 주고받던 악질적인 패턴이 최근 다시 데자뷰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암묵적인 담합이죠. 옵션 시장을 보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콜옵션의 베팅 수량을 보면 개인만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풋옵션 역시 수량 기준으로는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파생 포지션 만기 수익 차트를 보면 포지션이 양극단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지수가 4,400까지 폭락할 것이라 보는 개인과 6,000까지 급등할 것이라 보는 개인으로 완전히 갈린 상태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지속해서 현재가 부근의 콜옵션과 먼 가격대의 풋옵션 양쪽을 쥐고 있어 지수가 어디로 튀든 수익을 내는 아주 편안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선물 시장에서 계약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메이저들이 고의로 시장의 무게감을 줄이고 방향성을 감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것은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지난 3월 31일 지수가 무려 4.2% 폭락하며 5,050포인트를 찍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비투자금 동향을 확인해보니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력의 완벽한 의도를 읽었습니다.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31일에 5,050포인트까지 급락하며 공포를 줬지만 이때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믿고 시정 매수를 감행했던 분들은 바로 다음날 9% 급등을 맞으며 달콤한 수익을 맛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하락장이 찾아오자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번처럼 5,050 근처까지 오면 무조건 사서 반등할 때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세력은 정확히 이걸 노린 겁니다. 본인들이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버리기 편하게끔 5,05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받아준 개인들의 물량을 미리 학습을 통해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 내일 지수가 다시 5,050 부근을 간다면 수많은 개인이 매수 버튼 누를 겁니다. 세력이 그 물량에 본인들의 매도를 다 떠넘기며 5,000원 선을 깨고 밑으로 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0선 분기의 개인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4,000 혹은 그 이하 끝없는 하락을 외치며 투매를 던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이 4,400까지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롱을 잡아놓은 개인들과 바닥에 뚫렸다고 숏을 잡는 개인들 모두 죽이기 위해 계단식 하락으로 질기게 괴롭히며 진짜 바닥을 예측하기 못하게 유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 추가 하락이 나와서 다시 5,050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대로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50이 붕괴되어 5,000선까지 깨지면 극단적인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만 저는 딱 제가 계산한 원칙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4,800선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여 4,800에서 5,000 사이로 제 평균 단가를 맞추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물 매수 타이밍이 온 것 같아 트레이더로서 기대가 됩니다. 정확히 언제 다시 대세 반등이 시작될지 완벽한 시기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좋은 가격의 물량을 미리 모아둘 수 있는 확신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원칙대로 지수가 4,800에 도달하면 지속해서 현물을 매수할 것이며 혹여나 그 밑으로 일시적으로 더 빠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물량을 그대로 쥐고 갈 것입니다.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남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본인만의 명확한 원칙과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며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투자의 길을 잃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슈아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블로그 영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어질 거대한 파동의 흐름을 꾸준히 기록할 것입니다. 복잡한 용어로 현학적인 척하기보다 여러분의 시장의 방향을 읽고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저의 시나리오가 망상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나갈 기회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트레이더 슈아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